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일정한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감을 얻는 기술은 단순히 외모나 매력적인 말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첫인상은 이후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감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눈맞춤, 온화한 미소, 여유로운 몸짓 등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며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모여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감을 얻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은 이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은 배려와 친절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직성과 진실성입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며 꾸밈 없는 모습은 더욱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식적이거나 거짓된 모습은 결국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화와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심리학적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미러링 기법을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는 진화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며 소속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미러링 기법은 대화 중 상대방의 말투, 몸짓, 표정을 은근히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러링을 활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컵을 들어 올릴 때 자신도 자연스럽게 컵을 집어 들거나 상대방이 미소 지을 때 같이 미소 짓는 행동 등이 미러링 기법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따라하면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부드럽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에서도 미러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따라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러링은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협상이나 면접에서도 이 기법을 활용하면 신뢰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보일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활용한다면 미러링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고유 이름 효과라고 불리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뇌에서 특정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우리가 듣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반복해서 부르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빈도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고 대화 중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님, 오늘 정말 좋은 날씨네요. 혹은 현우씨,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상대방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더 좋은 인상을 갖도록 돕습니다. 기업의 CEO나 리더들이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강력한 심리적 도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세요. 진정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큰 호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함됩니다. 경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말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정말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반복적으로 요약하고 되풀이하는 것도 효과적인 경청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군요. 와 같이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되돌려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경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신뢰와 호감을 쌓게 됩니다. 특히 공감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지지해주는 말과 행동을 더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화 습관을 점검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더욱 행복하고 동기부여를 받으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요. 보다는 이번 발표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정말 매끄러웠어요.
덕분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욱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칭찬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상대방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칭찬은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워크가 돋보였어요. 특히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하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칭찬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정과 격려는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활력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말고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5번째,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을 공유하면 더욱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열린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혹은 요즘 관심 있는 취미가 있으세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면 더욱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단순히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과 같이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면 상대방이 더욱 공감하고 대화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더욱 친밀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공통된 관심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이끌어내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6번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더욱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베니 프랭클린 효과라고도 불리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오히려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질문을 던지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과 같은 요청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하면 신뢰가 형성되고 더욱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큰 부탁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조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츰 더 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부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도움을 주었을 때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같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더욱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7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미소를 자주 짓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뇌에서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소를 짓는 것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단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같은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더욱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면 오늘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거나 친구가 작은 도움을 줬을 때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어, 정말 고마워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도 함께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언어, 감사하는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간과하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어할 때 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게 됩니다. 공감의 첫 걸음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같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표현이 쌓이면 더욱 깊은 신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정말 힘들었나 보네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을 표현하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유머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유머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니라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유머를 통해 긴장을 풀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유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머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긴장감을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가볍게 희화화하는 방식의 유머는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한 자기 비하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는 대화 속에서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머를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머가 사람들 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머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면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머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신공격성 농담이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유머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고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친 유머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 상대방이 웃는지 즐거워하는지 살펴보며 유머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머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유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유머를 사용하여 더욱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10번째, 신뢰를 구축하세요. 신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관된 행동을 보이며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것이며 한 번 신뢰를 쌓으면 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결국 들통이 나기 마련이며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더욱 신뢰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하거나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신뢰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거나 진솔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뢰는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함, 일관성, 공감,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호감도도 상승하게 되며 상대방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소통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되며 이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이해입니다. 오늘 소개한 심리학적 기술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미러링을 통해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름으로써 친근함을 느끼게 하며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공통점을 찾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이러한 유사성이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 가치관, 취향 등을 자연스럽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운동, 여행지 등에 대해 물어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 친밀감을 더욱 빠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통점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유능하다고 느끼며 이는 호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단, 부탁의 크기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밝은 표정과 활기찬 태도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욱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적절한 유머 감각도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유쾌한 태도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유머는 피해야 하며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뢰를 형성하려면 정직하고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성실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가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더욱 긍정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배려를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큽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진심을 담아 소통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감 능력을 키우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대화 속에서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통점을 찾아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따뜻한 관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